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5 MLS 시즌에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경기 중 하나인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준결승전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손흥민 선수의 골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홈팀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전반 39분 다카오카 요이 골키퍼의 롱 패스를 받은 에마니엘 사비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어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세바스티안 버울터의 코너킥을 마티아스 라보다가 헤더로 연결하며 밴쿠버는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LAFC는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전반전을 힘겹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공식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이지만 경기 초반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팬들과 선수들에게 큰 불안감을 야기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LAFC는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안가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했지만 체력적인 부담과 밴쿠버의 강력한 수비 압박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반 15분 박스 안온전 상황에서 앤드루 모건 선수의 헤더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첫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으나 재차 슈팅으로 연결하며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는 프리킥 키커로 나서 왼발로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시도하며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지난 14일 볼리비아 어매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득점 장면을 연상시키며 그의 뛰어난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무효 처리 루머가 경기 진행에 미친 영향과 향후 경기 결과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및 확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홈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총 5번의 슈팅 중 4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여 팀 전체 유효 슈팅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LAFC는 연장전에 돌입했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팀은 패배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과 경기 지배력은 돋보였습니다. 연장전에서 LAFC는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머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LAFC는 11대 9라는 절대적인 수적 우세를 확보했습니다. LAFC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추가골을 노렸으나 연장 후반 부안가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등 몇 차례의 기회를 놓치며 추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손흥민 선수는 근육 경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가며 아쉽게 실축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커 마크 델도도 선수도 실축하면서 LAFC는 3대 4로 밴쿠버 화이트캡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팀을 위해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강력한 압박을 펼쳤던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트리스탄 블랙머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LAFC는 11대 9라는 거의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에서 2명이 적은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전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LAFC는 공격을 지속하며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연장 전반 시작과 동시에 LAFC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를 최전방에서 계속 활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후반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팀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2골을 기록하며 팀을 구해낸 손흥민 선수는 연장전에서도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볼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의 시선을 집중시켜 팀 동료들에게 공간을 제공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LAFC의 공격 템포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팬들은 경기장 LED 전광판 앞에서 손흥민 선수의 매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했습니다. 연장전 중반 LAFC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부안가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하며 날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팬들과 선수들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 수비수의 압박을 피하고 재빠르게 몸을 틀어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으나 밴쿠버 골키퍼 요에이 다카우카 선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 선수의 눈빛과 몸짓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고 많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연장 후반 LAFC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의 집중력이 높아 골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할부분이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의 공격 옵션이 제한되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공을 받아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연속 드리블과 패스는 팀의 공격 전개를 이어주는 핵심 연결골이었으며 여러 차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찬스는 골대를 맞거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숨을 죽이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았고 경기장은 긴장과 절망, 희망이 교차하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경기는 승부차기로 향하게 되었고 이 순간이 가장 극적이면서도 잔인한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LAFC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손흥민 선수는 연장전 내내 누적된 근육 경련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공을 다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을 디디는 순간 미세한 중심이 흔들리며 슈팅은 오른쪽 골대를 강타하고 나왔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일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로서의 담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3번 키커 마크 델가도의 실축으로 LAFC는 3대4로 밴쿠버에게 패배하여 4강 진출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승부차기 과정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팀을 위해 헌신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활약했지만 결국 승부라는 운명의 요소 앞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후 팬들과 미디어는 손흥민 선수의 연장전 활약과 승부차기 실축 모두를 분석하며 그의 스타성과 경기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분목은 손흥민 선수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 8.9점을 부여했고 소파스코어 역시 팀 내 유일한 8점대 이상 평점인 8.0점을 부여하며 그의 견고한 경기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은 LAFC 팬들에게는 아쉬움과 고통으로 남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프로 정신과 압도적인 영향력은 그 어떤 논란이나 패배에도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승부차기에서의 실축조차 그의 노력과 경기 기여도를 평화롭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축구의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밴쿠버전은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MLS의 극적인 드라마가 결합된 경기였습니다. 극적인 동점골, 연장전 활약, 승부차기 아쉬움까지 모든 순간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LAFC는 패배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과 그의 스타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루머와 논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중심에 있으며 앞으로 MLS와 LAFC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난 브라질전 전술 및 선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VN 유튜브 채널에서 7일 공개된 역대급 게스트 박지성 등장. 박지성과 TVN 축구 중계진이 들려주는 친선 경기 프리뷰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지난 10월 A매치 브라질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A매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13분 이스테방 선수, 41분 호드리고 선수에게 실점한 대표팀은 후반 2분과 4분에도 각각 이스테방, 호드리고 선수에게 연속 실점했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된 패배였으나 경기 내용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전후반 내내 동일한 전술을 유지했습니다. 기본 선수 구성 또한 상당히 공격적인 5-4-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 지향적인 선수가 아닌 공격과 수비를 병행할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리톱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했고
양쪽 윙백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서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선수 구성으로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선발 명단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 백스리 김주성, 김민재, 조유민 선수, 좌우 윙백 이태석, 서령호 선수,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최전방 스리톱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선수 구성을 하고도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택했던 홍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분석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 모두 수비적인 역할에 적합한 선수 유형이 아니었으며 이태석 선수와 서령호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리기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의 전술적 목표는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것이었으나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솔직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2,200명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은 파라과이전 흥행 참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관중수는 현재 축구팬들이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팬들과의 신뢰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축구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했습니다.